안녕하세요, 김진가입니다. 카미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디로 가야 할까의 6장 Recognize 최적 경로를 인식하라 중에서 가장 빠른 길이 아닌 최적 경로를 찾아라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부다비에서 근무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접하던 나무는 당연히 야자수였죠. 근데 그에 못지않게 흔하게 볼 수 있었던 건 맹그로브라는 나무였습니다. 우리에게 맹그로브는 좀 생소한데요. 열대지방 바닷가나 갯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죠. 그래서 뿌리가 수면 위로 노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 뜨거운 중동의 열기에도 꿋꿋하게 버티는 맹그로브는 그 물고기들의 산란 장소가 되고 은신처가 되어주죠. 또 해안 지반을 지지해줘서 태풍이 왔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주 유용한 식물입니다. 실제 보았던 그 맹그로브의 뿌리는 마치 이렇게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듯이 서로 이렇게 얽혀 있고요. 그 뿌리 사이사이에는 작은 개들과 어린 치어들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붉은 뿌리가 여기저기 튀어나와 있는 모습이 영 아름답지 않기도 했고요. 또 엄청난 악취가 나서 많은 국가에서 이제 벌채를 추진했고, 그 결과 맹그로브 숲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맹그로브 나무가 소나무에 비해서 약 3배나 높은 이산화탄소 수량을 갖고 있고요. 또 전 세계에 있는 맹그로브 숲이 연간 약 228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더구나 맹그로브 숲을 복원했더니 어획량이 극적으로 늘어났고, 또 해일 예방에도 매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연달아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과 아프리카 해안에서는 다시 맹그로브 숲을 복원하자는 작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이게 보기에 흉측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 맹그로브를 없애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단순히 없애는 게 최적의 방법은 아니었던 거죠. 얼마 전 KTX를 타고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기차가 제 서울역에 도착할 때가 돼서 재빨리 좌석에서 일어나서 통로 중앙에 섰습니다. 기차 출입문이 어느 승강장 쪽으로 열릴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안쪽에 서 있다가 승강장이 다른 쪽일 때 제 뒷사람이 먼저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보다 먼저 역을 빠져나가고 싶었던 겁니다. 별것 아닌 일에 남들보다 더 빨리 또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그런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온 것에 저도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렇듯 저는 어려서부터 항상 첫 번째가 되기 위해, 저는 먼저가 되기 위해 살아왔죠. 이것은 제 삶을 힘들고 지치게 했고요. 또 끊임없는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도끼와 거북이 다 아시죠? 너무나 유명한 우화죠. 잘 아시다시피 진정한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거북이처럼 느리지만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근데 문득 어쩌면 거북이는 처음부터 토끼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를 시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초에 거북이는 토끼를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자신과의 싸움을 통해 정상에 도달하는 것, 그게 목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자든 안 자든, 쉬든 안 쉬든 그건 거북이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닌 거죠. 정말 중요한 건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자신만의 길을 걷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줄곧 토끼의 시간대 속에 살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고 직장에서 성공하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였고, 누구보다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이 지상 과제였습니다. 가장 먼저 목표를 또 달성해야 직성이 풀렸어요. 프로젝트는 반드시 그 마감 시한 훨씬 이전에 끝내야 했고, 보고서는 완벽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스트레스와 조바심에 사로잡혀 있을 수밖에 없었죠.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 직선입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직선 코스란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멀리 돌아가게 될 때 목적지에 더 빨리 도달하는 그러한 경험을 자주 하게 됩니다. 꼬불꼬불 험한 길로 돌아가는 것이 나중에 보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한 최단 코스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의 절반 이상은 기대 수명이 100살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2021년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퇴직 연령은 49세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자발적 퇴사이든 해고이든 퇴직 후에 50년을 더 살아야 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그렇다면 조직에서 하루도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것이 보장된 성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빨리 승진하는 것보다 퇴직 후에 50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더 필요하죠. 우리는 차를 타고 가고자 할 때 그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목적지를 검색을 합니다. 아주 편리하죠. 목적지를 검색하면 내비는 잠시 후에 이제 빠른 길, 무료도로, 또 최단거리 이러한 여러 경로를 다양하게 제시해 줍니다. 그러나 더 이상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적 경로가 있기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은 거리와 시간, 경제적 비용 이 모든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적합한 코스를 최적 경로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오븐에 빵을 구울 때 가장 적합한 온도, 시간, 반죽 상태, 이스트 양 이런 게 적절하게 배합되고 균형을 맞출 때 가장 맛있는 빵이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살다 보면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우리는 그것을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한 가지 선택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지만 선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가 되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오래전 영화 중에 소피의 선택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메릴 스트립 연기가 아주 빛났던 영화죠. 주인공 소피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즉 자신의 어린 아들과 딸 중 한 명은 무조건 가스실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나치의 잔인한 선택을 강요받기 때문이죠. 당연히 한 명이라도 살려야 하는 것이 낫죠. 그렇지만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녀에게 거대한 딜레마로 다가옵니다. 최적 경로는 그러한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빠른 길, 최단거리, 편안한 길, 무료도로 이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선택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선의 선택지를 제공해주는 최적 경로는 선택의 수고를 도와주죠. 인생에도 최적 경로가 있습니다. 인생의 최적 경로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와 같은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하는 것이죠. 최적 경로는 자기 안에 내재된 이유와 동기를 깊이 들여다볼 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무엇이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나만의 욕구는 무엇인지, 내면의 동기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삶은 표지판도 없는 낯선 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길 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빠르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에 많은 것을 놓치게 되죠.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고 페이스를 잃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벽에 가로막히기도 하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생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수없이 많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또 오르막과 내리막이 연속되는 그 길 위에서 방향을 잡고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좀 늦게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빨리 도달하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려도 칼날을 제대로 갈아서 칼질을 하는 것, 그게 진정한 누림의 고수가 되는 길이죠. 여행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 자체보다 여정 가운데 더 큰 기쁨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만약 빨리 도착해야 한다면 중간에 볼 수 있는 아름다운 경치를 포기하거나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들을 접할 기회를 저버려야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정한 여행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카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